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 전공 주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근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린 유아교육학회 학예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진희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미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그리고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고찰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치상 때문에 급하게 하고 귀국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탈상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금 이 몸과 마음이 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이렇게 비디오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유아 교육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의 유아 교육과 보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어, 미국의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유아교육은 유럽의 교육 철학과 그리고 또 유럽의 교육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17세기 식민 시대에 고미니우스, 로코 루소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페스탈로치 유치원 일과와 또 가정과의 연계를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19세기 초에 이제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실제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과 또 실제가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오웬의 1825년 미 의회 연설 이후에 미국 공립유아학교협회가 설립이 되고 또 피바디 여사의 가정학교 운동 또 기관교육이 먼저냐 가정에서 유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먼저냐 그 논쟁 이후에 많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몬테소리 여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미국 유아교육사에서 프레벨의 유치원의 교구라든지 또 음물, 자연법칙, 모성주의와 또 자연주의 유치원 운동 확산이 어, 유아교육의 큰 모티브가 되었고요. 1876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유치원 박람회, 지금 NAYC에서 하는 엑스포의 이제 시작이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유아 교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또 유치원이 대중화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몬테소리 교수법이 확산이 되고요. 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몬테소리 교육법이 교수법이 미국에 상륙했고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제 몬테소리 교수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920년도, 30년도를 거치면서 몬테소리 학교가 설립이 되고 어, 국제 몬테소리 협회가 창립이 되고 그리고 자유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실생활, 감각교육 등 몬테소리 교육의 요체가 되는 이런 주요 핵심 키워드들이 많이 실현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스리 스쿨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양질의 교육과 보육, 그 다음에 well prepared environment라 그러죠. 준비되는 환경을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보육의 큰 한 축을 이루었던 것이 더 너스리 스쿨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공황 이후에 많은 유치원들이 도산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어서 연방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를 말미암아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되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로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이라든지 하이스코프, 헤드스타트, 그다음에 프로젝트 어프로치 같은 미국적인 유아교육의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또 확산돼서 보급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아교육기관은 크게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 킨더가든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는 킨더가든을 뭐 사립 공립 할 거 없이 킨더가든 용어를 쓰는데 킨더가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킨더가든은 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헤드스타트, 그다음에 보육시설,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차일드 케어 센터로 불리는 보육시설, 그다음에 기타 사설 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대학교 부설되어 있는 랩스쿨, 그다음에 몬테소리 학교, 하이스코프, 발도르프 스쿨, 그다음에 이제 크렘델라 크렘이라든지 브라이트 하우스라든지 프랜차이즈 기관의 유아교육 기관들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종교기관 내에 유아교육 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유아교육 기관과 보육기관의 행정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 표에 보시면 주정부 산하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아래에 있고요.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겠죠. 교육부 아래에 사립초등학교, 유치원 만 5세대, 사립유아교육기관이 있고 공립 초등학교 만 5세 공립초등학교에 있는 프리케이라든지 킨들가든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센터 보육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유아원, 어, 대학교 부속 실험학교, 랩스쿨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페더럴 가버먼트죠. 연방정부 아래에 있는 연방교육부가 있고 연방보건복지부가 있는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연방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정부 아래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재정 지원, subsidies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연방교육부에서 주정부 교육부에 이제 재정 지원을 양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의 그 연령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 유아교육 기관을 한번 분류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영아기 때는 개별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그냥 돌보는 일명 베이비시터라 그러는 내니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 산하에 있는 얼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케어 센터, 센터 보육시설,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보내게 되고 3, 4세가 되면 이제 프리케이 이제 사립 유치원이죠. 그다음에 유아원 또 마찬가지로 센터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만 5세가 되면 이제 킨더가든에 보내죠. 이제 이때부터는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학비를 전혀 내지 않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 만 3, 4세가 되면은 프리케이나 유아원, 센터 보육시설은 무료가 아닙니다. 아니어서 이제 많게는 한 달에 뭐 3, 4천 불 내는 사립 유치원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렴하지만은 뭐 저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학교 랩스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이제 한화로 치면 한 50만 원 정도의 어 그러니까 보육비, 교육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킨더가든 가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등학교 내에 있는 킨들가든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 2, 3, 4, 5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총 6년을 다니게 되는데 학제가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 K 그레이드죠. 가든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이렇게 해서 학제가 하나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6, 7, 8학년 3년이고 고등학교는 9, 10, 11, 12학년 그래서 4년을 다니게 되는 학제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예비 유아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는 기초 선수 과목이죠. 교양 과목을 수강하게 되고요. 보통 교육 철학이라든지 어, 교육학의 기본되는 수업들 같이 병행해서 듣게 되고 어, 한 3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ETS에서 주관하는 예비 교사 자격 시험 그러니까 프랙시스 1을 반드시 1학년 마친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해야지만 2, 3학년 실제 전공으로 들어갔었는데 프랙시스 1이 폐지가 되고 기초 선수 과목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델라웨어 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2학년 때 전공 과목을 이제 수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Early Field Experience라 그래서 참관, 사전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 쇼에서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3학년 때는 전공 과목과 사전 실습, 그러니까 참관과 프랙티컴이라 그래서 이제 참관은 참관실에서 이렇게 한 방향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활동을 참관하지만 프랙티컴 클래스 1, 2, 3에서는 아이들 교실에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때 참관 일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3학년이 끝나게 되면은 TEP라 그래서 Teacher Education Program 예비 유아교사 최종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공 지도 교수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학 담당하는 일반적인 교수 한 분, 세 분이서 보통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제 면접 내용은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이버시티에 대한 프로그램, 교사가 교실에서 이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교수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리고 이때까지 선수 과목이라든지 전공 과목, 그다음에 EFE 실습과 프랙티컴을 잘 수행했는지 문서로 확정을 짓고 또 확인을 하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에 대한 이런 샘플을 요구해서 한번 같이 리뷰해 보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4학년이 이제 TP가 끝나고 프랙시스 2는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전공 시험인데요. 이제 예비 교사 자격 시험에서 전공 관련한 시험은 아직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프랙시스 2를 통과하고 TP 인터뷰를 통과할 때 이제 4학년에서 전공 과목과 사전 실습, 교생 실습, 스튜던트 티칭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4학년 때 보통 전공 과목은 뭐 한두 과목 유아교육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아교육 평가라든지 한두 과목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요. 사전 실습, 프랙티컴을 완수하지 못했던 학생들, 그다음에 4학년 1학기, 2학기 때 스튜던트 티칭을 1, 2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델라웨이 주립대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학생들이 45학점이죠. 전공 이수 해야 되는 과목들을 나열해 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참관 시간 그러니까 현장 참관 Early Field Experience가 80시간을 요구하고 있고요. 현장 실습도 80시간. 그다음에 교생 실습은 스튜던트 티칭은 12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사, 예비 유아교사 실습 지원을 하는 인적 구성은 실습 담당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실습 지도 교수, 뭐 저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유아교육 기관장, 그다음 유치원 원장이죠.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원장 또는 헤드 티처, 그러니까 그리고 실습 지도 교사, 멘토 티처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상황 목록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현장 실습 아동 발달, 현장 실습 유아 특수교육. 그래서 사전 실습 지도 교수가 있고 실습 지역, 그다음에 실습 기관, 실습 담당 지도 교사, 멘토 티처. 그다음에 이제 실습 나가기 전에 이제 예방 접종 유무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학생들이 범죄 기록들을 조회해서 그 서류를 반드시 내야만 되는 필수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통을 제공해야 될지 아니면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실습기관으로 갈지. 그러니까 교통편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쇼는 이제 주간 계획안인데요. 학생들이 제출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규정 실습에. 대개 미국 유치원의 이런 풍경인데요. 교실 내에 이 풍경을 봐서는 이건 좀 어린 반 같아요. 이 영역별로 잘 구분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건 연령이 조금 높은 반에 영역 구성이 돼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벽에 이렇게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책상 구조로 봐서 거의 이제 킨더 가든 K 그레이드 교실 같습니다. 실내 놀이시설이고요. 뭐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바깥 놀이시설이고요. 이건 초등학교 뒤에 보이는 것이 초등학교고 초등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킨더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이제 킨더 가든의 이제 환경 구성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킨더가든의 그러니까 K 그레이드의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과 되게 유사하게 닮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seamless transition을 그러는데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실과 환경 구성에서 되게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 양성 및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주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교사 자격을 소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2년제 대학,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나 차일드 디벨롭먼트 어소시에이트, 미국에서 한 50개 주 중에 8개 주가 이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년제 대학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주가 로드 아일랜드나 뉴욕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4년제 이상 어, 학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27개 주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 그러니까 elementary education 전공 학생들이 K 그레이드와 pre-K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교대 출신 이제 교사가 유치원 그러니까 K 그레이드나 그다음에 pre-K 클래스 교사 자격도 동시에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유아교사 자격제도 초등교사 자격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주가 한 9개 주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교사 자격과 프리케이 교사 자격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는 주가 한 9개 주 정도 되고 그리고 프리케이에 관한 연방정부와 합의된 자격제도는 특별히 없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교사 양성 민착 제도를 보시면 1998년도에 헤드스타트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2년제 학위 이상,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권장사항이고요. 필수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Child Development Associate 자격증, CDA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헤드스타트 교사로 근무할 수 있고 또 다른 경로는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증, CDA 기준으로 하는 자격증이 있어도 헤드스타트 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아교육 관련 학과, 예를 들어서 뭐 가정학과라든지 다른 유아교육 유사 연계된 학과의 프로그램을 마친 마친 학생들이 또 유아교육 경력 심사를 통해서 헤드스타트 교사로 근무할 수 있고요. 2003년 9월 30일까지 모든 기관의 50% 이상 자격 교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육시설 교사의 양성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전 미국의 120만 보육시설 근무자 중에 75% 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보고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육시설 교사들의 그러니까 학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교육부 관리 하에서 또 유아교육책 제도와는 좀 무관한데요.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좀 주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어,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 수준을 요구하고 권장 사항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2009년 최근에 있었던 보고에 따른 내용입니다. 유아 교사들의 급여 수준을 한번 보겠는데 초등학교 교사 2004년도 자료네요. 노동부 자료인데 초등학교 교사의 스타팅 에버리지 셀러리 그러니까 초봉이 한 41,820불 정도 2004년 기준입니다. 제가 이후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잘 없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은 36,000불 그 다음에 공립 프리케이 2만 940불. 그다음 헬스타트 교사들은 23,606불이고요. 센터 보육시설 교사들은 좀 처우가 열악하죠. 16,08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의 자격, 그다음에 수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있는 델라웨어주의 유아교사 급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컨더리 티처가 지금 6만 불은 못 되지만 한 5만 6천에서 7천 불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세컨더리 티처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스쿨 티처가 거의 유사한 급여 수준이고요. 미들 스쿨 티처가 한 5만 5천 불.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한 4만 한 7, 8천에서 5만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킨더가든 티처가 5만 불이 조금 못 되는 한 4만 한 6, 7천 불 정도. 그다음에 프리스쿨 티처 일반 사립 유치원의 교사죠. 거기는 한 3만 불이 채 못 되는 한 2만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2017년도 자료인데 지금 여기 도표에는 2007년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업데이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다른 직업을 가진 직업군과 유아 교사의 급여를 비교해 놨는데
프리스쿨 티처가 25,000불이 채 못 되죠, 그죠? 24,500에서 한 60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급여와 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버스 기사님, 그다음에 에어로빅 강사, 어, 요거, 예,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다른 이 도표가 말해주는 것이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유아교사들의 처우가 좀 열악한 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 발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어, 제가 미국 유아교육사를 살펴보면서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이론적인 배경은 미국의 유럽의 유아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적인 부분은 고웬의 의회 연설 이후에 어,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편제에 들어가고 특별히 경제대공황 이후에 이제 그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 또 공교육의 편제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모태스리 스쿨이라든지 발도르프 스쿨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된 프로그램, 뭐 크렘델라 크렘이라든지 브라이트 하우스라든지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프리케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의 편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프리케이니까 어떻게 보면 학령전이라고 유아교육 기관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educational 비즈니스라고 보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유아교육 기관은 어,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리케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그다음에 6세에 해당하는 킨더가든 초등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 프로그램이죠. 그거를 제외한 만 3, 4, 5세 아이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을 다니고 있고요. 이는 온전히 학부형들이 어, 어느 쪽으로 어느 기관으로 보낼 것이냐 이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사 양성 체제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으로 K-2 혹은 K-5를 겸하는 자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 자격과 유아교사 자격증이 한데 묶여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자격증까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K-5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아 특수교육 그러니까 유아 교육과 학생이 특수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아교육 교사 자격증, 그다음에 스페셜 에듀케이션 자격증, 동시에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주립대들이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드스타트 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헤드스타트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자격 교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또 사립유치원에도 공교육의 편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원장이 교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사를 고용할 수 있고요. 뭐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음악 또는 교사더라도 NAEYC나 다른 유아교육 CDA 이런 곳에서 인증 프로그램, 교사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거친 교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아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교사의 자격이나 질이 어, 킨더는 잘 모르겠, 킨더는 괜찮지만 프리케이라든지 일반 사립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리스쿨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센터 보육 시설, 그다음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자격이 자격이 있는 교사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Early Childhood Innovation Center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어, 자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간략하게 마치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또 발표를 했다면은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점 좀 아쉬운데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여기 맨 앞장에 올려놨으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게 맨 앞장에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intkim@gmail.com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뵙고 또 발표를 이어가도록 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